한희진 대표님, 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그 말씀드렸던 이제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혜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비슷한 거. 그렇죠. 사실상 한국의 그 새마을 운동을 모티브로 해서 인도의 모디 정부가 추진을 했던 스와치 바라트라는 그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 중에 하나로 각 시골 마을당 한 집에 하나씩 화장실 만들기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골에 가면 공동 화장실을 쓰나요?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모디 정부가 2014년에 모디 정부가 취임을 했을 때 그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를 하면서 화장실 만들기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동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각 가구당 하나씩 설치를 하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단기간에 그냥 이루어진 거라기보다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배경에는 5개 주 정부의 선거에서 왜 현재 여당이 성공을 했느냐의 한 가지 이유로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주간 경향에 올리는 우리가 모르는 인도라는 칼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성들이 가장 많이 지지를 했던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이 화장실 그 만들기 정책이 있었다라는 점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사실상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겪어야 할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상상도 못 하실 테죠. 근데 화장실 없으면 남자고 여자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불편한 거 아닌가요? 여성들만 특별히 불편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의 시선을 첫 번째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럴 만한 장소를 찾다 보면은 솔직히 사람이 보지 않는 곳으로 가다 보면 외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문제, 위험성 이런 것도 같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게 위생의 문제가 되겠죠. 위생상 이런 문제들을 여성들이 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존재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로 봤었던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직접 보고 경험을 한 바로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이제 도시 말고 저희 외곽에도 이제 거주를 할 일이 있어서 그쪽 마을에 이제 살았던 여성들의 이제 삶을 저는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화장실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목욕을 하는 거라든지 빨래를 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개인의 위생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화장실이 처음에 생겨서도 그다지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원활하게 사용을 하려면 최소한 물탱크를 비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를 파이프로 다 일일이 연결을 할 수 없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각 호마다 연결을 하는 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가장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그마한 물탱크를 사서 비치를 해놓고 거기에 물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을 이제 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을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우물이라는 게 건기에는 물이 없는 데는 사실상 식수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기에도 물이 빠듯한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건기가 극심해지는 피크가 되는 기간대가 되면요. 마실 물도 부족한. 그렇죠. 그러니까 밥해 먹을 물로도 빠듯할 이제 이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는 샤워를 하고 매일 머리를 감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래를 하러 갔을 때 냇가에서 이제 씻는다든지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역시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봐주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화장실이 생기고 나면 거기서 빨래도 이제 할 수도 있고 작은 양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본인이 덥거나 그러면 씻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가림막 안에서 네.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그렇죠. 되니까. 여성들에게는 이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고 없는 게 맞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이런 정책 자체를 펼쳐주는 게 그게 쉽게 여성들이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해달라라고 예를 들면 남편에게나 집안의 어른들에게나 개인적으로 이걸 하기에는 그런 시골의 가정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남사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거기 가서 그냥 네. 우물에서 빨래하면서 씻으면 되지 너를 위해서 사실 그게 그 여성을 위해서가 아닌데 너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굳이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너 편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죠. 돈 들이고 뭐 그렇죠. 해서 시간을 벌여야 오느냐. 뭐 이제 그 이런 비용이면 반응이 차라리 나왔죠. 우리가 뭘 다른 걸 하겠어. 네, 이게 네. 되는데 그걸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해주는데 왜 안 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을 그냥 돈으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지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현 정부가 여성들을 상당히 많이 배려하는 정책으로 현지에서 여성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떻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선거에서 투표 결과로서 표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분명히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고요. 여성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모디 정부. 네네, 이번에 지방 5개주의 선거 결과를 봤을 때 BJP라는 현 여당을 지지를 하는 투표수를 남성, 여성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그게 뭐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성의 투표율 자체가 50%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여성들이 이제 많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도 나타났고요. 특히 그게 이제 농촌 시골 지역에서는 그게 상당히 많이 체감을 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번에 선거가 있었던 주 같은 경우는 비하를 하고 인도에서 가장 그 경제적 수준이 조금 낮은 주에 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의석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생활을 제가 좀 염두에 뒀을 때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호응을 받을 만했다.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인도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모디 총리가 있다는 것만 아는데 네. 그러면 지금 모디 총리가 이끄는 당뿐만 아니라 또 야당들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게 간디와 네루의 전통을 잇는 네. 국민의회파라든가 뭐 그렇다고 하던 것 같은데 네네. 야당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번 사실 이제 5개 주의회 선거에서 보면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을 펴서 선심 정책을 네네, 그렇죠. 표를 얻어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현재 현 정권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발언들도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회당을 인도에서는 콩그레스라 그래요. 콩그레스라 그러는데 이 콩그레스 당이 그닥 성적이 좋지가 못했어요. 많이 패배를 했고 본인들이 과거에 흔히 말하는 표밭, 우리의 그 지역이라고 했던 곳에서 사실 현 여당이 아닌 다른 당에게 참패를 했어요. 지금 다른 야당에게. 그렇죠. 그 당이 이제 보통 사람 당,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 의미로 해석을 하면 보통 사람 당이라 해서 인도 현지에서는 암 아드미 라는 AAP 약자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그 당에게 참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의 그 가장 이끄시는 분이 현재 델리 주 총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행정가 출신의 총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델리에 일어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전기 자동차를 뭐 빨리 도입을 해서 뭐 공해 문제를 뭐 해결을 한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행정가 출신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잘 운영을 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었고 물론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여파를 이제 몰아서 사실 그 번잡이라는 그 주에서 이번에 AAP 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는 의미도 상당하다라고 지금
인도 현지에서는 보고 있고 컨그레스도 본인 자신들의 어떤 향후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총선이 주의회 선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이제 이것도 어떻게 향후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지금 BJP 현 여당이 바라보고 있는 건 2년 후에 있을 총선입니다. 네. 총리를 다시 이렇게 뽑는 총선이 지금 핵심 목표이고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봤을 때 이번 주의회 선거가 결과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이고 그 인도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과 다층적이고 굉장히 여러 그 각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그 나라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오늘은 인도의 그 한 부분을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의 모디 정부가 깨끗한 인도,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화장실을 1억 개가 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실시해서 제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인도는 지금 러시아로부터 30% 정도 할인된 원유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미국은 속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도의 외무부 장관은 인도를 보고 어느 나라 편이냐고 묻는다면 인도는 인도 편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결국 인도 또한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선택적으로 지정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